오늘 종이컵으로 뭐 담아서 드셨어요? 나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 받아서 먹었다 하실 수도 있고, 나 믹스커피 좋아해가지고 종이컵에 커피 믹스하고 뜨거운 물 부어서 드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컵을 통해서 먹는 거는 커피나 차뿐만이 아닙니다. 맞아요. 미세 플라스틱까지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90ml 종이컵으로 8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먹을 경우에 1마이크론 미만 나노 플라스틱 입자를 하루에 2,000에서 9,000만 개, 1마이크로미터 이상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하루에 5,500에서 22,500개 정도를 먹을 거라는 추정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회용기하고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은 이 환경을 넘어서 의학의 범주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초미세먼지처럼 우리 인체에 명백히 해로운 물질이다 라는 예측이 학계의 중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쓰고 버리는 과정에서 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지잖아요. 크기가 5mm보다 작고 환경에 직접 방출된다든지 환경에서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모든 합성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전체를 미세 플라스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원 그리고 전체 발생량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발간한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 중에서 세탁할 때 합성 섬유에서 발생하는 미세 섬유가 전체 비중의 35%를 차지했어요. 그 외에도 뭐 타이어, 마모, 플라스틱 소재의 생활용품, 세정용품 등의 개인용품, 또 도시 먼지, 도로 페인트, 선박 페인트 이런 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뭐 각종 일회용기, 물티슈, 수세미, 생리대, 기저귀 같은 흡습제를 쓰는 위생용품들, 음식과 음료를 담아 파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또 아이스팩의 젤, 고기 살 때 수분 흡수 패드 이런 정말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원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육지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여기에 바다그물, 로프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가세가 되면서 매년 우리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약 950만 톤이나 된다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잘게 잘라져서 분해되고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증기와 함께 기화돼서 대기 중에 있다가 비하고 눈으로 토양을 다시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인체의 유해성이 달라지는데요.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이 입자가 작을수록 그리고 노출 기간이 길수록 그 유해성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은 먹어도 소화관 내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바로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경구로 주입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소화기에 상처를 내면서 물리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이 소화관 내벽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혈관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네덜란드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22명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 실험 참가자의 절반의 혈액 샘플에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나왔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생수나 음료수, 음식물의 투명한 포장에 사용되는 우리가 흔히 왜 페트병이다라고 부르는 그 페트인데요. 실제 우리 혈액 속에서 전신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국내 한 연구팀의 실험에서 쥐한테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했더니 이 쥐들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쥐의 뇌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파편 형태로 쌓여 있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과 함께 들어오잖아요. 그럼 위장 소장을 거쳐서 음식물이 흡수되면서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간을 거쳐서 내 몸 전신에 혈관이 닿아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초미세먼지처럼 호흡기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혈관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폐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폐포를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보다 먼저 그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초미세먼지 경우를 고려했을 때 이 미세 플라스틱은 체내에 장기간 순환을 하게 될 경우에 미세먼지와 같아요.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계, 심장마비, 뇌경색,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위해성이 이미 경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하고 또 면역 억제 단백질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항암제 내성을 야기해요. 위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동물 실험 연구 결과가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한 바닷가 새들에게서 장내 미생물총의 유해 병원체,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증가로 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는 우리 세포 속에 쌓일 수가 있어요.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단위가 나노미터 정도로 더 작아진 건데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정도로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연구팀이 동물 실험에서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시킨 결과 어떻게 됐냐? 모든 배아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나노 플라스틱은 바이러스와 함께 세포로 침투할 수 있어서 이 플라스틱에 붙어서 함께 유입된 바이러스가 세포 독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의 다양한 위해성이 경고되고 있지만 우리 인체의 위해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인체 시험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 세포는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시 내보내거나 세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를 가지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해하기 때문에 노출을 피하고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한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은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은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을 담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쓰는 이 종이컵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 그리고 다회용기의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을 조사해 보니까 이 다회용기에 비해서 일회용기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몇 배? 4.5배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 종이컵은 어때요?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를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필름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코팅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물을 붓게 되면 종이의 펄프 그리고 폴리에틸렌의 잡아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결합도 약해져서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합의 힘은 담는 내용물의 온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시중의 종이컵에 100도의 뜨거운 물 그리고 22도의 찬물을 담고 20분간 놔둬 그 다음에 흘러나온 플라스틱 입자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30에서 80 나노미터의 나노 플라스틱이 100도씨의 물에서는 리터당 5.1조개 정도였고 22도씨의 물에서는 리터당 2.8조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용출된 나노 플라스틱이 찬물에 비해서 어떻게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그 결합이 더 약해져서 더 많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녹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같은 재질의 식품 포장 용기라든지 비닐봉투, 랩 이런 것도 내용물이 뜨겁잖아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때요? 텀블러라든지 다회용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로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자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회용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바로 다회용 용기에 옮겨 담으시는 게 좋겠죠. 배달 음식의 경우에도 오래 담아두지 마시고 유리, 도자기,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옮겨 담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세미도 마모가 쉽게 되기 때문에 합성 섬유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설거지하면서 떨어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그릇, 식기에 남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보니까 수세미 식물을 말려서 만든 천연 수세미 제품이나 뭐 순면 3배로 된 수세미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노력도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용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쓰는 물티슈 역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요. 물티슈는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를 압축해서 만든 이 부직포를 물에 적신 건데요. 손과 입을 닦고 우리 손이 닿는 곳들을 닦으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때요?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직포를 쓰는 마스크팩 역시 물티슈와 같은 합성 섬유로 혼합해서 만든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일회용품은 순면 재질로 된 손수건이나 거즈면, 행주 이런 걸로 충분히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빨고 일일이 말리는 게 좀 번거롭다 뿐이지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 횟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면, 모직 같은 천연 섬유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특히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은 세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자연 소재 재질인 것이 좋잖아요. 빨래라고 하는 게 섬유를 마찰시키면서 이물질을 탈락시키는 그런 원리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합성 섬유의 경우에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세탁을 거친 옷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서 우리 호흡기, 경구로 흡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헹굼물에 섞여 나온 미세 플라스틱, 이거 완전히 거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를 통해서 하천, 바다로 흘러갈 수 있고, 이게 또 증발해 갖고 대지하고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게 되실 텐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지구의 오염, 그리고 우리 인류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풀어야 될 숙제일 뿐 공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공포 마케팅도 옳지 않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가 올 때 빗물에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1리터당 594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성인은 하루에 2만 리터 이상의 공기가 필요한데 벌써 하루 대기를 통해서 흡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 약 1천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이컵, 종이호일, 페트병 등 구체적으로 환경 문제의 타겟이 정해지고 또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 그리고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도 바꿀 수가 있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건강하게 결정하는 우리 해밀리님 되시기 바랍니다.